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428페이지 할 차례죠. 계약 체계상의 가시책임. 지난주에 담보물권하고 계약법 총론 조금 했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개가 있었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이런 권리를 말했죠. 특징이 법정 담보물권이고요. 다만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대의성 없고 추구표 없고 물권적 청권이 없으며 부동산 유치권이라더라도 등기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죠. 성립 요건이 5개가 있었죠. 타인 물건일 것.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하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여기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물건과 채권사의 결렬성 이렇게 불렀고요. 그 결렬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 적어도 4개는 암기.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채권. 유치권 안 된다. 세 번째 요건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요. 네 번째 요건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죠. 이때 적법 점유는 추정된다 그랬고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5가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자, 유치권의 효력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이 있고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 수취하여 채권 변제 충당할 권리, 마지막으로 비용 상환청권 5가지 권리. 의무 2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유치권 소멸 사유, 첫째,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특히 유치권에 행사한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 그 다음에 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 소멸, 이런 것들이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였습니다. 뭐 이 정도 기본적인 뼈대를 자꾸 생각을 해달라. 저당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고 교환 가치만 지배하다가 나중에 임의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었었죠. 특징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즉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 등록을 통해서 반드시 공시하라. 이런 게 특징이었죠. 유치권,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고 법정 저당권도 있긴 있으나 주로 계약을 통해서 성립한다 그랬죠.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기호. 특히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에 한한다. 두 번째,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세 번째, 과실에는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지만 목적물 압류 후 과실에는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네 번째,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가치 변형물이 남는 경우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물상대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65조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 건물 없는 아재제 저당권이 설정되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저당권자는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이때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 중에 첫째,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할 권리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저당부동산에 지출한 필요이와 유익비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3가지 보장치가 있었습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불가항력적 또는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하락이 됐을 때 저당권자는 첫째,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
세 번째, 설정자의 침해가 있을 때 원상회복 또는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채무자가 침해했다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처분 및 소멸과 관련해서 저당권 처분은 저당권 처분만은 안 된다. 채권과 분리해 저당권만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당권 처분은 채권과 함께 반드시 양도하라. 이때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하고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특수저당권, 그중에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받는 권리. 특징 2개, 비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 성립, 계속적 거래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2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이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언제 확정되는가 중요한 거,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땐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땐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된다. 반면에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여기 기본이죠. 근저당에서. 계약의 성립과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총론에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원칙 4개,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가 있었고 그걸 제한하는 약관 규제가 관한 법률 간단히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계약의 성립이 중요했죠. 그 중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체한 계약 성립,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조문이 있었죠. 527조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528조 1항 청약자가 청약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을 때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었죠. 연착을 했는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을 때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라.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29조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했다면 연착한 승낙이 되고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격지자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격승발 있었죠. 의사실현,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 교차청약, 양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마지막으로 534조,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달달달 이해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전주했어요.